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9일 두 번째 뉴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여권의 차기 총선 전략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이낙연 총리가 과연 총선 선대본부장으로 이해찬 대표하고 같이 뛸 거냐 말 거냐, 또 그 다음에는 그걸 벗어나서 이제 종로라든가 어디 이렇게 뭐 전략적으로 굉장히 정치적인 상징성이 큰 지역을 맡을 것이냐, 이런 것이 이제 우리 국민들의 관심사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이낙연 총리가 나와야만이 이 총선이 된다. 왜냐하면 이해찬 대표 이미 인기를 너무 많이 상실했고, 그리고 조국 사태를 계기로 해서 검찰을 밀어붙인 거, 여기 이제 그 검찰 밀어붙인 거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심의 흐름을 잘못 알았다, 이런 등등의 이유, 또 뭐 이해찬 대표는 그동안에 막말 이런 걸 통해서 또 우리 국민들한테 많은 상심과 실망을 주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해찬 간판 가지고는 도저히 선거가 안 된다. 그래서 차기 잠룡 항상 단연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이낙연 총리가 나와야만이 이 민주당 총선 전략이 보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해찬 총리 갖고 안 되니 빨리 이낙연 총리 연말 이전에 총리 내려와야 된다, 이런 여론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기사들을 쭉 보면 이낙연 총리 총선 등판 어렵다, 물 건너갔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요, 그렇게 쉬운 것 같지가 않아요. 제일 크게 지금 여권 내에서 이낙연 총리가 물 건너갔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후임 총리가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자, 현 정권 들었을 때 거의 공짜로 현 정권은 들어선 거 아니겠습니까? 이 탄핵 열풍을 타고 그냥 거저 정권을 맞이한 게 된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 캠프에 수천 명의 학자들이 몰려들고 엄청나게 인재 풀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총리는 관두고 장관 자리 하나 꿰찰 사람이 없어요. 뭐 지금 장관들 임명한 거 현 정권만큼 무리하게 국회의 뜻에 반해서 임명한 장관이 많은 경우도 지금 사상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리 한 사람 제대로 청문회를 통과할 만한 인물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청문 포비아가 청와대를 휩쓸고 있다는 거예요, 인사라인에. 그래서 청문회에서 만약 걸려버리면 지금 조국 사태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정부 여당이 숨 쉬지 못할 정도로 코너로 몰렸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요즘 다시 이제 어느 정도 회복 국면에 지금 돌아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총리 잘못 내세웠다가 말하자면 큰일 난다는 것이죠. 이런 인사 문제에 대한 그 후임 총리를 고르는 문제에 대한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도 이낙연 총리를 선거판에 나가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이해찬 총리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대표가 된 이후로 여러 가지 실세 대표다 등등 기대도 있었지만은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컸다. 그래서 이해찬 대표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떨어지는 당 지지율을 잡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면 총선 참패로 이어진다. 이게 일반론적인 생각이었는데요. 조국 사태가 이제 조국이 장관직에서 내려오면서 이해찬 대표가 어떻거나 송구스럽다, 이런 얘기를 한마디 했잖아요. 그러면서 선보인 것이 총선기획단인데, 총선기획단 구성 문제를 놓고 생각보다 좋은 평가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뭐 금태섭, 강훈식 이런 좀 턱턱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그동안에 여권의 목소리와는 색다른 의견을 냈던 이런 좀 튀는 젊은 의원들을 갖다가 총선 기획단에 포진시키는 바람에 오히려 신선하고, 저런 사람이 말하자면 이제 반문이다 해가지고 날아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총선 기획단에 시켰는데, 이런 것이 오히려 이해찬 대표의 리더십 이런 데 도움을 줬다는 것이죠. 톡톡 튀는 의원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해찬 대표도 나름대로의 리더십을 다시 회복해서 국민들에게 신선한 감을 줄 수 있다. 뭐 신선한 감이라기보다도 이해찬이가 살아있구나, 이해찬이가 전국 정황
이 정세 판단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러한 신뢰를 여권 내에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더더욱이 이해찬 대표의 이 어떻든 육선 아니에요? 육선. 이러다 보니까 이해찬 대표만큼 또 이 정치 구단이 없는 거예요. 여권 인사들이 이해찬 대표 이 품평이 현재의 전국 판도 그리고 각 지역구 사정을 완전히 깨뚫고 있을 정도로 해박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과연 이해찬만큼 이 총선 구도 또 각 지역구 하나하나 전반적인 총선거 전략 이런 거에 관해서 이해찬이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이런 또 생각도 일각에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최근에 이제 폭락세를 멈추고 반등세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국갤럽 여론조사만 보더라도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지난주에 45%, 부정평가가 47%, 이 정도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정당 지지도도 민주당이 41%, 자유한국당이 23% 이렇게 크게 앞서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숨 돌릴 여유를 민주당도 찾았다.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낙연 총리가 등판해야 된다. 이 얘기는 이해찬 총리가 바닥을 헤매고 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의 대안을 찾아가지고 이 쌍두마차로 이해찬이는 사실 공동선대위원장이라 하지만 그거는 당 대표니까 그냥 갖다 걸어두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이낙연 총리가 총선 구도를 좌지우지할 정도의 리더십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국면 아니었겠어요? 근데 이것이 이낙연 총리가 주가가 뜨니까 그랬는데 이제는 이해찬 총리의 주가도 뜨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 총리는 당연히 이게 상호 보완제 역할이라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대체제 역할로 이낙연 총리를 여당에서는 희망을 했었는데 이제 대체제를 찾을 필요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해찬 대표 하나만으로 총선을 치러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 안심권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평가가 여권 내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낙연 총리가 총선 구도에서 혁혁한 공약을 세워가지고 그 공을 가지고 대선까지 쫙 가려고 했는데 여기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 언론에서도 이낙연 총리가 이 크게 제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분명한 친노도 아니고 그렇다고 친문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대통령한테 발탁이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총리를 잘 하다 보니까 이제 차기 대권의 1순위 이런 것까지 이제 가고 있는데 이 총리 친문, 친노, 즉 피로 볼 때, DNA 볼 때 아주 적통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권 내에서도 1순위를 차기 대선 후보도에서 1순위를 오랫동안 유지하고는 있지만 지지층 민주당 내에 강력한 팬덤을 구축한 것은 아니다. 돌아오더라도 이러한 분위기를 일신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다고 해요. 근데 제가 보더라도 지금 차기 잠룡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안희정 나가 떨어졌죠. 김경수 나가 떨어졌죠. 이재명 간당간당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조국이 그래도 3등 안에 지금 여권 후보 중에서는 유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조국이 도대체 이런 사람을 설령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받나하더라도 이런 사람을 갖다가 이 정치적 법적으로는 무죄일지 모르게 최선의 경우에 무죄로 난다 하더라도 정서적으로 국민 감정상 이런 사람을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 후보로 내세운다. 이거 큰일 나는 것이죠. 정치의 세계에서 도덕성 무시할 수 없잖아요. 특히 우리 자유우파 중도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도덕성 수신도 못하고 재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선 후보까지 올라갈 수 있겠어요. 이러니까 여론조사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박원순이한테 주겠습니까? 친문진영에서? 박원순이한테 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는 거 친문진영들이 너무나 많이 알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돌고 돌아서 결국 같은 피로 넘어오는데 임종석 실장, 그죠? 전 비서실장. 임종석이 살아있잖아요. 임종석이가 웬일로 조국 사태에서 단 한마디 뻥끗을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같은 사회주의, 북한 편들기에 앞장선 사람들이라서 아마 후폭풍을 맞을까 봐서, 돌메인을 맞을까 봐서 임종석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들어요. 그죠? 조국은 자기가 사회주의라고 단단하게 얘기했는데, 그리고 임종석은 국회에서 전희경 의원이 이념 문제, 이 옛날 임수경 방북하는 문제 이런 얘기 나왔을 때 큰소리 빵빵 쳤는데, 이번 조국 사태 때 왜 입을 닫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혹시 자기 잠룡과 관련해 가지고 이 대목에서 유시민처럼 떠들어대다가 심하게 얻어맞으면 총선도 대선도 넘어간다, 이런 장기 전략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저도 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하시겠죠? 그렇잖아요. 유시민이는 이번에 혁혁한 공을 세워가지고 그 공을 가지고 차기 대선 주자 1순위를 차지하고 싶은 생각 당연히 있었겠죠. 본인이야 부인하겠지만. 저도 정치 잘 모르지만 유시민이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게 어설프게 저렇게 난리치고 기고만장하겠어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유시민이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넜다. 그렇다고 한다면 겨우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임종석 전조가 피를 같이 하는 친문 친노의 가장 무서운 잠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난 선거 때 잠룡 구도에 들어가다가 지금 별로 크게 보이지 않는 분들이 또 몇 명 있어요. 김부겸 의원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오히려 지금 지지율에서는 떨어지지만 이낙연 총리보다는, 결국 정치는 피싸움 아니겠어요? 혈통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인들 예외 아니죠. 아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누굽니까? 혈통이 노무현 대통령 혈통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과 혈통을 함께 할 사람, 그렇다고 본다면 임종석, 유시민, 김부겸 이런 사람들이 더 앞서지. 현재 1등을 가고 있는 이낙연 총리, 그리고 또 혈통은 같지만 엄청나게 얻어맞은 조국, 이런 사람들한테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제 판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 논평에 공감을 하시면 제 방송 꼭 지인분들께 널리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반포 고속버스 터미널 지역, 그다음에 잠원동, 방배 본동과 1동, 4동에 지인분들이 계시면요, 제 방송 꼭 링크를 걸어서 많이 전파해 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월 21일 오후 2시 반포 원예시장 신반포역에서 4번 출구로 나오시면 있습니다. 반포 원예시장에서 오후 2시에 김연아 의원을 초대해서 우리 주변의 최대 이슈인 재건축 문제, 주택 문제 토론을 하고요. 또 안보 문제, 또 문화예술 문제, 이런 거에 관해서 저와 한예진 상명대 특임교수, 전 국립오페라 단장입니다. 함께 토론의 장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여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